1960년 4월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돌던 어느 날 서울의 거리에는 수천 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책이 아닌 돌이 들려 있었고 가슴에는 분노와 정의감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부정선거, 억압, 침묵. 그 모든 것을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들은 권력의 심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날 역사는 학생들이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역사는 그 학생들의 뒤에서 조용히 문을 열어주거나 혹은 굳게 닫아버린 어른들에 의해 쓰였습니다. 만약 그날 당신이 서울대학교의 총장이었다면 운명의 갈림길 앞에서 당신은 그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교문을 닫고 체제의 편에 섰을까요? 한 사람의 선택이 수천 명의 운명을 바꾼 그날, 당신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날의 서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다시 바라봅니다. 역사 앞에서 침묵할 수 없는 이유, 이제 송 박사가 그 답을 찾아갑니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집권 여당 자유당은 이승만과 이기붕을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선거 당일 전국에서 부정행위가 속출했습니다. 투표함 바꿔치기, 사전기표, 유권자 협박, 조작된 개표까지. 국민들은 자유당의 노골적인 부정에 분노했습니다. 마산에서는 고등학생 김주열 군이 시위 중 실종됐고 며칠 뒤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분노로 이어졌고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3천여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부정선거 무효를 외치며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날 밤 일부 학생들이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4월 19일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건국대 등 수많은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광화문, 종로, 경무대 앞까지 서울 도심 전체가 거대한 시위 현장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외침은 명확했습니다. 이승만은 물러나라. 하지만 정부는 발포 명령으로 응답했습니다. 실탄이 발사되었고 수많은 학생과 시민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시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국으로 번진 시위 물결은 마침내 정권을 압박했고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성명을 발표합니다. 12년 장기 집권의 막이 그렇게 내려졌습니다. 4.19는 민주주의가 국민의 손으로 움직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돌 대신 진실을 들었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1960년에 서울 한복판에 서 있다. 그날 나는 서울대학교 총장이었다. 그리고 지금 학생 수천 명이 부정선거를 규탄한다. 그 외침에 학교를 나서고 있다. 그들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나는 법학을 전공했고 오랜 시간 정의와 질서, 헌법의 원리에 대해 고민해왔다. 법이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할 때 정당성을 가진다. 하지만 그날의 법은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고 있었다. 학생들이 나에게 말했다. 총장님, 우리가 옳지 않습니까? 그 물음 앞에서 나는 한 명의 지식인이자 시민으로서 흔들렸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나를 깊게 찔렀다. 학생들의 시위 내게 총장으로서 어떤 책임이 있었을까? 나는 고민했다. 학교 문을 닫는다면 학생들은 고립된다. 하지만 문을 열면 그들을 거리의 위험으로 내보내는 셈이다. 두려움도 있었다. 만약 이 사태가 더 커진다면 정권은 학교를 선동의 근원지로 지목할 수도 있다. 나는 해임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묻고 또 물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내 자리가 아니라 진실과 양심이다. 그래서 나는 결단했다. 나는 교문을 닫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교문 앞에 서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나가도록 통로를 확보했다. 학생의 대표에게 말했다. 오늘 너희가 나가는 이유가 정의라면 나는 막지 않겠다. 너희가 불의에 맞설 때 서울대가 문을 닫는다면 그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나는 교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교수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심판대에 서 있다. 정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에 무엇으로 남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나는 법학자로서 시위가 무조건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의에 침묵하는 지식인은 그 존재만으로 또 하나의 폭력이다. 나는 법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법이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오늘의 선택이 훗날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 없는 판단이 되리라 믿는다. 그날 나는 학생들을 막지 않았다. 나는 학교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내 마음에도 진실을 향한 문 하나가 열렸다. 여러분이 서울대 총장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렸던지 하나만 말하고 싶습니다. 지식인의 양심이 멈춘 날 역사는 뒤로 간다. 닥터 송 1960년 4월의 회상 중에서 마이너스. 이승만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 중심제 아래 권력을 독점해왔습니다. 그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며 자신의 권력을 비판하는 야당과 언론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1952년 헌법을 개정해 직선제를 도입했지만 이는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개헌이었습니다. 1954년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삼선 제안을 철폐하는 4.4.5 개헌을 밀어붙였습니다. 법은 수단이었고 권력 유지는 목적이었습니다. 1960년 이승만은 84세. 건강 문제와 후계 구도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세워 권력의 연속성을 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자유당은 위기를 부정선거로 돌파하려 했습니다. 투표함 바꿔치기, 공무원의 개입, 야당 창관인 배제, 개표 조작까지. 선거는 이미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마산에서 시작된 시위는 고등학생 김주열 군의 죽음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서울, 대구, 부산, 광주. 학생들이 먼저 일어섰고 시민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유당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변수는 미국의 태도였습니다. 미국은 한국 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을 반공의 방파제로 지지해왔지만 지속되는 부패와 국민의 분노 앞에 더 이상 등을 밀어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주한 미국 대사 맥코는 이승만에게 질서 있는 퇴진을 권고했습니다. 외교적 고립은 정권 붕괴의 결정적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결국 4월 26일 이승만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며 자유당 정권은 막을 내립니다. 4.19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헌법이 무력화된 시대에 국민이 직접 헌정을 회복한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혁명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절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1960년 4월 거리로 나섰던 젊은이들은 책 대신 진실을 들었고 말 대신 행동으로 시대를 울렸습니다.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대로 침묵해도 되는가를 고민했습니다. 누군가는 죽음을 각오하고 누군가는 다리를 다친 채 교문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두려움 속에서도 펜 대신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그날의 외침은 오늘의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만든 기본권이라는 언어의 씨앗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로 세워진다. 이 문장은 구호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단지 이름 없는 군중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겪었던 직접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건 아닐까요? 투표할 수 있는 권리, SNS에서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 집회를 열 수 있는 환경. 이 모든 것이 그날의 젊은이들에겐 목숨을 걸어야 하는 희소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날의 함성은 시간 속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귀를 닫은 것일 뿐입니다. 역사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무기력과 냉소, 무관심이라는 새로운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 거리에 나섰던 그 젊은이들은
오늘의 우리가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는지를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날의 젊은이들은 오늘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날의 역사 현장에서 서울 대총장으로 내린 결정이 오늘의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듯이 당신의 오늘의 결정은 미래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날 당신은 단지 총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회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는 또 다른 책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역사는 다시 쓰여질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박정희의 군복을 마주합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그는 왜 탱크를 몰고 서울로 향했을까요? 내가 그때 장교였다면? 닥터 송의 선택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역사의 퍼즐을 함께 맞춰가는 힘이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